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처음 눈치챈 건 의외로 여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찌개 때문이었어요. 결혼 34년 동안 남편은 제 음식에 별 반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거의 안 하고 맛없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TV 뉴스 보면서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방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익숙했습니다. 원래 저 사람은 무뚝뚝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하루가 정신없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나가고 콩나물 다듬고 멸치 볶고 김치 담그고 애들 어릴 때는 학원비 벌어야 했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들어갔고 남편 회사 어렵다고 몇 년 동안 월급 밀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생활 공동체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갈비찜 해놓고 된장찌개 끓여놔도 몇 숟갈 뜨는 척만 하다가 젓가락 놓더라고요. 처음엔 입맛 없나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밥 안 먹는데 새벽만 되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새벽 1시, 어떤 날은 2시, 늦으면 3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짜증내면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편의점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패딩 빨래하려고 주머니 뒤지는데 익숙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집에서는 제 찌개 거의 안 먹는 사람이 왜 패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진하게 날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 안 했는데 몸이 먼저 압니다. 아, 뭔가 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기 시작한 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 이미 많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름이면 늘 회사에서 받아온 티셔츠 입고 겨울이면 똑같은 패딩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으로 운동화를 사더라고요. 그것도 하얀색 운동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색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흰머리 나도 그냥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염색 예약을 잡더라고요. 어느 날은 욕실 선반에 향수까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 쓰는 것처럼 달달한 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연애라도 하려고? 근데 남편이 평소처럼 안 웃더라고요. 괜히 물만 마시고 시선 피하면서 TV만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들고 가고 새벽에 베란다 나가서 통화하고 카톡 알림 오면 괜히 숨기고 한 번은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물 마시러 나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은 먹었어? 비 오는데 나가지 말라니까. 너무 다정했거든요. 저 말투를.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잠든 뒤 휴대폰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저장 이름은 민지 엄마. 민지는 저희 딸 이름입니다. 20년 전
딸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잠깐 알던 여자였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도 와서 수박 먹고 웃고 가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둘이 연락한 기간이 8년이더라고요. 8년 동안 저 몰래 새벽마다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 오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빗소리에 잠깐 눈이 떠졌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거실 보니까 슬리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정말 이유도 없이요. 그래서 후드 하나 걸치고 따라 나갔습니다.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 지나서 큰 길 편의점까지 갔는데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컵라면 먹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입구만 보고 있더라고요. 누굴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몇 분 뒤 여자 하나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패딩 안에는 꽃무늬 잠옷 바지가 보였고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어요.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본 얼굴이었거든요. 둘은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삼각김밥 봉지 못 뜯으니까 남편이 대신 뜯어주고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진짜 별거 아닌 장면인데 그걸 보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평생 가족 챙기느라 새벽에 저렇게 편하게 컵라면 먹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만들고 애들 도시락 싸고 시댁 챙기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 앞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비참했던 건 그 여자가 저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는 겁니다. 손은 주부습진으로 다 갈라져 있었고 얼굴도 푸석했고 패딩 끝은 다 해져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은 꼭 더 좋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한 곳으로 가는구나. 진짜 무너진 건 딸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오는데 저는 울고 있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새벽 시장 나간 적도 있었고 남편 회사 어려울 때는 반찬 가게 끝나고 밤에 식당 설거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축하 연락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 사진 찍는 순간에도 계속 몰래 답장 보내고 표정 관리 못하고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 여자더라고요. 혼자 밥 먹으니까 체하네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남편은 딸 결혼식 도중 몰래 밖에 나갔습니다. 20분 뒤 들어왔는데 옷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딸 결혼식보다 그 여자 저녁 챙기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진짜 그 순간은 눈앞이 까매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국 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근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핸들을 꽉 잡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는데 그 말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나도 집 들어오면 숨 막혀. 그날 이후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끝난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후배들 눈치 보다가 밀려났고, 집에서는 돈 걱정만 나오고, 몸은 늙어가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 안 들어주는 것 같았다고요. 근데 그 여자 집 가면 된장찌개 냄새 나고, TV 소리 작게 틀어놓고, 누워 있어도 눈치 안 보여서 편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더군요. 당신은 맨날 나한테 실망한 표정이었어. 그 말 듣는데 진짜 멍했습니다. 저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참고 살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울면서 빌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냐? 다시는 안 그런다. 한 번만 봐달라.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외로웠던 사람은 마지막엔 울 힘도 없나 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편의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처럼 그 여자랑 컵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둘 다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남편은 라면 국물 떠먹다가 계속 기침했고 여자는 약봉지 옆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도 둘은 계속 웃더라고요.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엄청 대단한 이유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외로움 하나가 오래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혹시 지금 같은 집안에서 혼자 외롭게 버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화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냥 의무처럼만 살아가는 관계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